바둑왕전 이용찬 7단 대 신민준 초단의 승자 1회전 대국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찬 7단은 벌써 올해로 입단 17년 차고요. 신민준 초단도 꽤 이제 후배 기사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도 신예 기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패기와 노련미의 대결인데 이용찬 7단은 현재 후진 양성에 힘을 쓰고 있고요. 네. 신민준 초단 최근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신예 기사입니다. 두 기사의 기풍으로 오늘 바둑을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바둑이 될까요? 극과 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용찬 7단은 두텁게 두면서 정수대로만 두는 기풍이고요. 신민준 초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좀 침착하게 두는 편이었습니다만 최근에 굉장히 사나워졌습니다. 네. 극과 극의 기풍인데 이런 경우에 또 재미있는 바둑이 나오죠. 네, 패기와 노련미의 대결 어느 쪽이 승리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33기 KBS 바둑왕전 승자 1회전입니다. 신민준 초단, 2013년 올레베 본선, 몽백합배 본선에 올랐고요. 2014년 미래포석열전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용찬 7단, 2009년에도 KBS 바둑왕전 본선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2011년 바둑리그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찬 7단, 오랜만에 KBS 바둑왕전 본선에 올랐습니다. 이번 KBS 바둑왕전에는 이용찬 7단처럼 고참 신인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중견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런 선수들이 많이 본선에 올랐는데요. 네, 중견의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진 양성을 하고 있지만 또 그만큼 자기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용찬 7단은 저와도 인연이 깊은 기사인데요. 네. 도장이 아닌 동네 바둑교실을 제가 다닐 때에도 이용찬 7단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당시에 저희 아버님께서 좀 집중력이 좋아지라고 제가 7살 때 바둑교실을 보냈는데 당시 그 바둑교실에서 최고수가 이용찬 7단이었습니다. 신민준 초단, 이 선수는 원래도 좀 기재가 있었는데요. 또 최근에 이세돌 구단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풍도 더 사나워지고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는 기사입니다. 현재 신민준 초단의 기풍 굉장히 화려한데요. 네, 아주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걸어가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 약간 무리수도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민준 초단의 기풍, 정상급에 오르게 된다면 굉장히 팬도 많이 생길 만한 그런 기풍입니다. 네. 신민준 초단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뚜렷한 기사이고요. 또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신진서 초단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한 명 있고요. 또 이세돌 구단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고 본인만 노력을 한다면 분명 한국 바둑계를 이끌 그런 유망주가 될 겁니다. 또 어린 나이에 입단을 하기도 했고요. 네. 신민준 초단 2012년에 입단을 해서 2013년 35승 29패를 기록했습니다. 괜찮은 성적이죠? 아직까지는 많이 이기기도 하고 많이 지기도 하는 그런 기풍인데요. 네. 이 선수가 역시 무리를 할 때도 있다 보니까 이겨주어야 할 상대한테 간혹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정상급 기사들에게 승리를 거두는 횟수도 많고요. 저는 앞으로 신민준 초단과 신진서 초단이 얼만큼 발전할지 정말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민준 초단이 제가 평소에 보면 저렇게 빨리 들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중요한 장면에서도 제깍제깍 손이 나가는데요. 네. 오늘 대국은 초반부터 신중합니다. 신민준 초단과 신진서 초단
양신이라고 불리는데 항상 이 같이 견주어지는 라이벌이 있다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나쁜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네. 한쪽이 워낙 뛰어나서 다른 한쪽이 좌절감에 그대로 승부 세계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신민준 초단이나 신진서 초단 같은 재능이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무한 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찬 7단의 우상기 날일자를 보자마자 네. 신민준 초단이 장고를 했었는데 사실 저 수가 최근에 많이 쓰이는 수는 아닙니다. 조금 올드한 느낌을 주는 수이고 또 이용찬 7단의 서두르지 않는 기풍을 대변하는 수이기도 합니다. 날일자보다는 오히려 입구자가 더 많이 두어지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더 활발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상변을 침입할 때, 그 세 칸 사이를 침입할 때에도 날일자가 낮습니다. 단점이라면 그 날일자 아래쪽으로, 저 자리죠. 저곳을 백이 다가섰을 때 네. 그때 흑의 응수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미리 연구가 되어 있었나요? 이용찬 7단은 준비했다는 듯이 바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10여 년 전에 이용찬 7단과 시합을 뒀을 때 그때도 제가 저 형태가 나와서 백으로 다가서니까 저렇게 실전처럼 들어왔거든요. 10년째 저 수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흑이 바로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라면 어떤 수단들이 있을까요? 침착하게 받아주는 수도 있고요. 선택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네. 적극적인 수를 선택했습니다. 우상기 형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수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쪽을 침입할 때는 이 자리가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마늘모로 있을 때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때는 이곳을 들어오면 백이 붙여 나왔을 때 네. 자연스럽게 리듬이 생기죠. 흑이 젖힐 수밖에 없는데 네. 늘어서 이쪽 끊는 수도 보고 있고 씌우는 수도 보고 있고 흑이 싸우기가 거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한 칸 아래로 있을 때에는 백이 이 자리를 한 칸 뛰면 그냥 이쪽을 살려 나오면 그만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이곳에 없기 때문에 네. 굳이 응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침입을 할 때에는 이 자리가 낮습니다. 네. 그런데 실전처럼 다가왔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 형태에서는 백이 다가와도 네. 딱히 닿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형태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면 젖혀서 이 백돌이 있기 때문에 네. 흑이 이렇게 막아도 늘어서 넘어갈 수가 있죠. 여전히 끊기는 모양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뒤로 늘어야 하는데 네. 이때는 백도 호구를 쳐서 귀를 차지하고 이 흑도를 공격하고요. 이것이 흑의 약점입니다. 이 장면에서 흑이 침착하게 둔다면 네. 이곳을 붙이고 늘 때 이렇게 느는 수도 종종 쓰입니다. 단지 너무 흑이 굳어진 느낌이 들고 백의 이 자리가 제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마음에 들진 네. 않는 그런 수법이죠. 백이 딱 일입삼전이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이쪽을 들어갔고 신민준 초단도 이 백돌이 없다면 이곳을 가볍게 볼 테지만 지금은 아마 적극적으로 싸움을 걸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전투가 이른 시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포석이 몇 수 두어지지 않았는데요. 바로 급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우상 형태는 서로 간에 싸울 수 있는 모양인가요? 주변 배석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백이 좀 더 편한 싸움으로 보입니다만 이용찬 7단은 이 형태를 굉장히 많이 두면서 연구가 끝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이 수법을 사용해 왔다면 굉장히 실전에서도 많이도 썼겠네요. 백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전에서 많이 썼죠. 기사들을 보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사가 조은현 구단인데요. 네. 조은현 구단은 흑을 쥐든 백을 쥐든 늘 두는 수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젊은 기사들이 연구를 했을 때 조은영 구단의 20초. 저 수법은 하나, 그다지 좋아 보이지 둘, 않는다는 평가를 하고 셋,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넷, 같은 형태를 다섯, 고수해요. 주로 여섯, 사용하는 포석이 정해져 일곱. 있고요. 네. 손을 뺐네요.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예 기사들이 그다지 좋은 수법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은영 구단과 막상 대국을 하면 그 형태를 완벽하게 우세로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조은영 구단이 그 형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고 또 많은 실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신민준 초단도 그것을 알고 있나요? 네. 저 손 뺀 수는 평소에 신민준 초단을 생각해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한 수법입니다. 어차피 흙이 한 번 더 두어도 완벽히 제압이 안 되니까요. 손을 빼는 것도 일리가 있을까요? 글쎄요, 동료 기사들이 저의 기풍을 이야기할 때 치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 저런 수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주변에 백의 배석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싸우고 싶은 자리인데 네. 침착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용찬 7단도 저렇게 침입을 했을 때 상대가 손 뺀 경우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흙도 좀 당황스럽겠네요. 그렇죠. 같이 손 빼면 어떤가요? 같이 손 빼면 아무래도 네. 방금 전 백이 날일자로 지킨 수는 위쪽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이상으로는 흙이 침입한 돌을 한 번 더 가일수를 해야죠. 손 뺍니다. 이것은 기세인가요? 여기서도 궁금해집니다. 한 번 더 손을 뺄까요? 아니면 이제는 움직일까요? 네, 이제는 제가 맞힐 자신이 없네요. 저라면 무조건 움직이는데요. 20초. 하나, 정답이 둘, 딱히 정해져 있는 국면은 셋. 아닙니다. 넷, 다섯, 여섯. 자, 이제는 움직입니다. 만약에 조금 전 장면에서 손을 뺀다면 크게 욕심나는 자리가 없었던 걸까요? 방금 전에는 손을 빼고 둔다고 해도 하변에 다가서는 정도인데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닙니다. 흙도 침입한 한 점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밀어 올릴지 아니면 상변에 다가서져 있는 그 백돌 위쪽을 붙여서 적극적으로 움직일지 그 핵마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초반부터 네. 정말 신중하네요. 그 수도 일리가 있네요. 이용찬 7단 고민 끝에 먼저 붙이는 수를 택했는데요. 우상 형태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이쪽을 붙였습니다. 네, 무슨 뜻인가요? 이 수가 일단 일리가 있는 이유는 조금 뜬금없지만 백돌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기본이 되는 핵만은 백이 당연히 젖혀야죠. 이때 흙이 늘어만 준다면 네. 백이 늘고 받을 때 이쪽을 제압해서 흙이 망했습니다. 백이 양쪽을 다둔 셈이네요. 네, 흙이 나온 수가 크게 의미가 없죠. 네. 백이 젖힌다면 흙은 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수가 아니면 이상해요. 그래서 만약 백이 네. 가장 쉽게 처리를 한다면 이쪽을 치고 이어야 하는데 네, 흙돌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처리가 되고 많이 당하네요. 단수를 치고 네. 따낼 때 이쪽을 움직이면
벽을 만들어 놓고 싸우니까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수가 이상해집니다. 지금은 두터운 자리에 이쪽을 갈 이유가 없죠. 당연히 이쪽을 가거나 네. 이쪽을 와야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백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중복을 만들겠다는 생각이고, 그럼 백도 이렇게 두면 안 되겠네요. 네, 백도 아마 이렇게 두진 않을 것 같고요. 흙이 끊었을 때 뭔가 반발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반발이라면 이쪽을 늘거나 축이 유리하면 이수도 있는데요. 네. 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을 막고 흙이 움직이면 네. 이었을 때 이곳을 흙이 잡으면 그냥 버리고 두면 되고요. 흙이 이곳을 는다면 이제 축이 됩니다. 네, 이렇게 축이 되는 형태인데, 지금은 백이 축이 불리하죠. 그렇다면 이수는 잘 안 될 것 같고, 네. 네, 백이 버텨간다면 아래쪽을 느는 수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과연 신민준 초단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네. 자, 신민준 초단 어떤 반발을 할까요? 실전에서 보시죠. (20초) 하나, 둘, 셋. 끊었을 때 늘어서 버티는 게 그럼 지금은 최강인가요? 가장 강한 반발이긴 한데, 백이 늘어서 둔다고 해도 흙은 중앙으로 쭉 뻗으면 네.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흙이 지금 장면에서 끊어간다면 어차피 우변에서 뭔가 상대의 돌을 절단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두텀을 쌓은 후에 그 다음에 상변의 한 점을 움직이는 것을 엿보는 수법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 끄는 수는 부분적으로 아주 좋은 맥점입니다. 물론 결과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될 거였다면 우하와 하변 교환을 괜히 했어요. 그렇죠. 만약 그 교환이 없었다면 네. 흙도 저렇게 붙이고 끊는 수를 하나, 사용하지 못했을 둘, 텐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늘어가네요. 지금 저수 이외에는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흙이 중앙을 늘고 백이 한 점을 잡고 다시 상변을 밀고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네요. 그 자리를 막아갑니까? 바로 막는 것도 가능한가요? 일단 저의 예상에는 없었던 수인데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102점을 잡아도 별것이 없죠. 네, 그 자리는 무조건 늘어야 하고요. 잡기에는 지금 는 자리의 단수가 너무 아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단수를 맞는다면 네. 상변 쪽의 흙 한 점을 움직이기도 거북하고 또 중앙에서 대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는 자리는 당연한데요. 지금 백이 2점을 제압하면 그때 호구를 쳐서 20초. 상변을 움직이는 것과 하나, 둘, 우변 2점을 잡는 것을 셋, 맛보기로 하려는 생각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4번 남았습니다. 신민준 초단이 여기서 시간을 쓰는데요. 지금 뭐 고민할 게 있나요? 지금 이 선으로 한 칸 뛰는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수만 아니라면 별로 고민할 자리가 아닌데 오히려 흙의 모양 쪽으로 이 선을 한 칸 띄어서 들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안개 속을 걷는 형국이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이 바로 여섯, 잡아두는 것과 일곱, 한 칸을 여덟. 뛰는 것. 바로 잡아두는 수를 선택했는데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고 그쪽을 바로 움직이네요.
우변 쪽 20초. 흙 2점을 하나, 잡은 백 모양이 둘, 괜찮아 보이는데요. 셋, 넷, 부분적으로는 다섯. 괜찮죠. 여섯. 네, 우변에서 다시 상변으로 전장이 옮겨지겠습니다. 상변 쪽 보시죠. 이쪽을 막아간 수가 의외였습니다. 네, 어땠을까요? 제가 예상했던 수는 이 느는 수였고 네. 지금 백이 는다면 흙이 굳이 이 교환을 할 필요가 없죠. 백은 아마 잡았을 텐데 단수까지는 기분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곳을 밀거나 붙여서 나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라면 이 모양과 실전. 실전은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중앙 쪽의 힘은 조금 부족합니다만 이쪽을 막았을 때에는 이 형태에 비해서 좀 낫습니다. 다음에 2점 잡는 수가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당장 막는 것은 백이 잡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반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2점을 잡아도 백이 단수치고 다른 큰 자리를 가면 네. 이것은 좀 흙이 싱겁다고 이용찬 7단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백두점은 역할을 다 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을 붙여 나왔는데 단지 이쪽이 신경 쓰이는 것은 백이 먼저 한 칸을 띄어도 거의 선수성입니다. 네. 끊어가는 수가 있죠. 흙이 받아야 한다면 뭐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낫습니다. 이쪽을 하나 돌이 나와봤자 뭐 네. 별 이득이 없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흙이 손이 돌아오는지 아니면 백이 돌아오는지 그것에 따라서 형세가 뒤바뀔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상변에서 아주 재미있는 싸움이 벌어지겠습니다. 자, 상변 쪽 수순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십 초. 하나. 이 상변의 전투는 쉽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신민준 초단이 두는 폼이 이 장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이 선 한 칸을 뛸지도 모르겠어요. 부분적으로는 상변 쪽에 꽉 이어서 받아두는 것이 정수입니다만 20초. 하나. 그곳을 이으면 둘. 귀 쪽을 붙이네요. 네, 신민준 초단은 저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수법이 지금 백이 건드려간 그쪽에 2점을 가볍게 보는 수법이었다면 신민준 초단은 20초. 그 백도를 하나,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둘, 뜻입니다. 네. 셋. 그래서 넷, 우상부터 다섯, 안정을 시키는군요. 여섯. 일곱. 흙도 늘어서 받을 수밖에 없죠. 이십 초. 하나. 둘. 셋. 흙이 넷. 다섯. 여섯. 반발은 일곱. 어렵습니다. 백이 모양을 갖춘다면 이 정도로 안정이 된 건가요? 지금 이 선을 내려서면 네. 안정을 시키는 건 20초. 어렵지 않은데 하나, 상변 끊는 자리도 둘, 굉장히 크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쉽게 두네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신민준 초단과는 좀 다른 기풍을 오늘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20초. 이용찬 7단도 하나, 둘. 상변의 한 점을 끊어 가겠죠. 넷. 다섯. 네. 여섯. 백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반발입니다. 지금 신민준 초단이 좀 쉽게 타협을 하는 느낌이 있는데 네. 이렇게 두는 이유가 우변에서 흙이 많이 보태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변 형태의 만족을 하고 있군요. 상변은 쉽게 처리를 했습니다. 저런 것이 판단력의 중요성이죠. 이런 교환이 되고 나서 형세 판단을 했을 때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있기 20초. 때문에 이런 수법을 하나, 택했을 테고요. 둘. 셋. 넷.
5, 실제로 예전에 중국의 터자시 구단이 신예 기사일 때 기자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신예 강자인데 초일류 기사와 당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네. 판단력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초. 판단력이라는 둘, 게 참 한 셋, 단어긴 하지만요. 넷,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섯, 굉장히 커요. 여섯, 7. 바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판단력을 정확히 해야 할 부분이 네. 머릿속으로 수읽기를 하고 나서 짧게는 뭐 대여섯 수, 길게는 수십 수를 내다보고 나서 그 상황에서 형세가 누가 좋은가 이제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 형세 판단을 바탕으로 20초. 더 가야 할지 하나, 멈춰야 할지도 정해야 되고요. 네. 셋, 넷, 5, 6, 7. 잡기 전에 또 교환을 해둡니다. 나중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흙이 먼저 101점을 제압하고 나서 나중에 붙이면 그 이선에 있는 101점이 그리 중요한 돌이 아니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100도 뒤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 붙여두고 제압하는 것이 좋은 수순이죠. 2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우상까지 확실히 해두었고요. 저런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죠. 네. 저수를 두지 않는다고 해서 백돌이 잡히진 않는데요. 바둑 격언에 큰 곳보다 급한 곳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 큰 곳은 눈에 들어오지만 저런 급한 곳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20초. 반대로 흙은 어떨까요? 그 수로 셋, 인해서 흙에 넷, 대한 압박도 되는 5, 건가요? 6, 7. 아직 흑돌도 못 살아있죠. 당장은 공격을 가지 않더라도 공격의 여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형세는 아직은 팽팽합니다. 20초. 하나, 흙은 좌변부터 하변까지 큰 모양을 펼쳐놨습니다. 5, 이 형태가 얼마나 7. 집이 되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네, 상대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역습을 가네요. 흙이 당장 그 자리를 두면 백이 손을 뺄 생각이었고요. 흙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찔러 들어가서 흑돌의 20초. 열붐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흙 4번 남았습니다. 이용찬 7단 첫 번째 초읽기를 사용했습니다. 받긴 받아야 되는데요. 받는다면 20초. 보통이죠. 하나, 한 둘, 칸 띄어서 받는 셋. 수가 일감입니다. 넷, 5, 6, 7. 네, 어찌 보면 당연한 자리에서 시간을 하나 사용했습니다. 백도 저 부근의 흑돌을 당장 노리기에는 네. 위쪽의 하나, 흑돌이 탄탄해서 둘, 쉽지 않죠. 셋, 넷, 백의 숙제였죠. 이 모양을 어떻게 지우느냐가 문제였는데요. 아주 깊숙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우변에서 우상까지 이어진 20초. 전투. 이제는 하나, 좌하 쪽으로 둘, 옮겨올 것 같은데요. 셋, 좌하 쪽 보겠습니다. 뭐 깊숙이 침투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깊숙이 침투한다면 네, 이수나 이쪽이 되겠죠. 네, 지금 백이 둘 수 있는 수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전 말씀해 주신 이 깊숙하게 침투하는 수, 네. 그리고 딱 한 발 늦추는 수, 양쪽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근으로 간다고 해도 어깨를 짚을지 이렇게 둘지 네. 이렇게 둘지 전부 다 흔하게 쓰이는 수예요.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이 수는 비교적 가벼운 수인가요? 이 수는 다음에 이쪽 붙이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흙도 이 부분을 받는 것이 보통이고요. 받았을 때에는 백이 이쪽을 붙이는 수가 몇 점이 됩니다. 네. 흙은 젖혀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되젖혀서 이 수가 의미가 있죠. 그 수의 의미라면 네. 그 교환이 없다면 흙이 끊어가고 막을 때 이렇게 반발을 하면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수 쳐서 타고 나올 수가 있죠. 네. 나갈 때 있는다면 이쪽 부근의 백돌은 잡혔지만 이 아래쪽이 흙이 크게 깨져서 그렇군요. 이것은 흙이 불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붙이기 위해서 미리 교환을 하는 것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면 흙도 젖히고 네, 이 부분을 잇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백도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띈다든지 네. 또는 이 부분으로 갈 수도 있고요. 호구 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가볍게 삭감하려는 것이 신민준 초단의 생각입니다. 백이 이렇게 삭감을 왔을 때 흙이 좀 강력하게 받아칠 수 있는 수법은 없나요? 이수 자체가 조금 밋밋하지만 유연하게 네. 침입을 했기 때문에 뭐 백이 깊이 들어왔다면 강력하게 받아치는 수가 있습니다만 이 수에 대해서는 흙이 뭐 그렇게 강력하게 둘 만한 수법은 없고요. 네. 가장 흔하게 쓰이는 수가 방금 말씀드린 이 수와 또는 이 부분을 지키는 수, 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용찬 7단은 어떤 선택을 할지 네, 지금은 작전 선택의 기로입니다. 네. 자, 신민준 초단이 삭감을 시작했습니다. 얼만큼 지우고 나갈 수 있을까요? 8. 자, 역시 그 수는 일감이었고요. (20초) 하나, 네, 일감대로 두어 가죠. 이 형태는 딱히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실전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한 적이 있고 상용화되어 있는 수법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느 한쪽이 비틀지 않는다면 뭐 거의 정석 수순처럼 두어질 텐데요. 네. 거의 정해진 길이죠. 이 장면에서 흙이 화점으로 있는 것까지는 필연으로 보입니다. 신민준 초단이 우상귀에서 간명하게 20초. 처리한 것도 그렇고 하나, 지금 삭감을 둘, 하는 과정에서도 강력한 침입보다는 다섯, 겉에서 여섯, 깎아가는 식으로 두고 일곱, 있습니다. 이것은 여덟. 현재 형세가 백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유리하다고 해도 그 차이가 아주 적은 차이이고 네. 앞으로가 중요한 바둑입니다. 20초. 이 바둑 정리되지 않은 곳들도 너무 셋. 많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네, 그 자리를 한 칸 띄네요. 애초에 삭감을 갔던 수,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선에 갖다 붙인 수, 이 양쪽의 백돌은 가볍게 보는 겁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3번 남았습니다. 흑도 다음 착점을 놓고 고민하는데요. 백을 더 압박할 수 있을까요? 백돌을 압박하긴 쉽지 않겠죠. 거의 안정을 취한 자세이고 오히려 한 번 더 백이 좌측에 20초. 있는 흙 2점 하나, 사이를 침입한다면 흙이 셋, 얇아질 수 있는 형태이기 넷, 때문에 다섯, 그 부분을 어떤 여섯, 식으로든 정돈을 일곱. 해야 합니다.
네, 역시 이용찬 7단의 기풍답게 아주 탄탄하게 두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전에 신민준 초단이 연구생 시절에 오픈기전 프로 시합에 참가한 것을 본 적이 있고요. 그때 제 옆에서 대구를 해서 그 기풍을 볼 수 있었고, 또 입단 이후에도 이 선수는 워낙 유망주였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바둑을 지켜봤는데, 사실 입단 초창기에는 이렇게 20초. 날렵하거나 화려하게 하나, 두는 기풍이 아니라 둘, 조금 둔탁하다라는 넷,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섯, 여섯, 그래서 일곱, 어린 나이에 입단한 것 여덟, 치고는 아홉. 그렇게 재능 있는 수를 많이 두진 않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뭐 이것은 저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동료 기사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완전히 달라졌죠? 네, 그 계기가 신민준 초단이 이세돌 구단에게 바둑을 배우면서부터 네. 좀 기풍이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세돌 20초. 구단이 하나,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예 기사가 평범하게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뭔가 기질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신민준 초단은 굉장히 사납게 두면서 또 상대를 잘 압박하고 뭐 그런 식의 기풍으로 변했죠. 네. 20초. 하나, 굉장히 화려하고 셋, 사납고 넷, 때로는 무모하긴 다섯, 하지만 또 이런 게 여섯, 다듬어진다면 일곱, 상대에게 여덟, 굉장히 강렬하게 비춰질 수 있죠. 네. 단지 아직은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김지석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의 기풍도 그러했거든요. 조금 무모할 정도로 그런 전투 지향적인 수법을 많이 두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잘 다듬으면서 초일류까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신민준 초단도 그런 선배들의 길을 걸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20초. 하나, 습감을 들어갔던 둘, 모양은 셋, 꽤 좋은 넷, 모양으로 타개를 다섯, 하고 나왔고요. 여섯, 일곱. 획도 좌변집은 아홉. 착실하게 챙겼는데요. 네. 서로 간에 이 정도 차지를 할 자리였나요? 네, 지금 서로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이용찬 7단의 바둑, 사실 바둑 팬 분들 중에 이 선수의 기풍이 어떻고 또는 어떤 20초. 식의 기질을 가지고 하나, 있는가 잘 모르시는 둘,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네. 넷, 오늘 대국을 다섯,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여섯, 있을 것 같네요. 일곱, 딱 이용찬 여덟, 7단의 기풍대로 아홉, 두고 있습니다. 열, 100, 3번 남았습니다. 이 선수의 바둑을 보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바느질의 명인이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딱 한 발씩만 전지네요. 네. 신민준 초단이 시간을 한번 쓰면서 20초. 고민을 했는데요. 하나, 선택한 둘, 수는 하변 셋, 침입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하변 쪽에서 새로운 전투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변 쪽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치열한 수를 선택을 했어요. 이 수는 제가 보기에는 신민준 초단이 이 정도 포석을 짰으면 네. 이용찬 7단의 기풍을 정확히 판단을 했을 테고요. 네. 비집고 들어간 거죠. 이용찬 7단의 기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기풍이기 때문에 국면이 단순해지면 단순해질수록 아주 좋은 능력을 발휘하는 기사입니다. 네. 이 장면에서 딱 이 한 수였을까요? 뭐 다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용찬 7단의 기질이 그렇다 보니까 네. 평범하게 가서는 신민준 초단도 이제 위협감을 느낀 거죠. 최대한 바둑을 어지럽히기 위해서 둔 수가 이 수이고요. 그렇군요. 정돈되어 있는 바둑을 잘 네. 두는 이용찬 7단이기 때문에 최대한 판을 어지럽게 만드는 한 수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아직 정리가 되질 않았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실전에도 밀어 올렸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 밀어 올린 수는 좀 더 화려하게 둔다면 이런 식으로 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나올 때 네. 젖히고 이쪽을 늘 때 꽉 이어서
자연스럽게 양쪽의 백도를 양분해가는 이런 수법이 오히려 일감인데요. 이수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용찬 7단의 기풍이고 과연 이 수가 두터운 수가 될지 아니면 좀 느슨한 수가 될지 이후의 진행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는 아까와는 달리 백이 한 칸을 띄니까 이렇게 가르고 나왔을 때 네. 아까만큼의 위력이 없죠. 이쪽에 있고 이 교환이 되어 있어야 뭔가 두터움을 통해서 상대의 돌을 압박할 수가 있는데 이 수는 약간 느슨한 느낌은 주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흙은 양쪽을 가르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른다면 이수인데요. 네. 아까와 달리 지금은 흙도 약점이 도출되어 있어서 백이 이런 식으로 비껴갔을 때 과연 흙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평범하게 둔다면 그냥 이런 정도로 위험만 가하고 백이 이쪽을 찝고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타협이 되고요. 그때 다시 이런 식으로 둔다면 네. 뭐 무난하게 두는 바둑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분에서 치열함을 잃었다가는 전체 대세에서 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강하게 둬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하게 둘 거라면 애초에 강하게 두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였습니다. 네. 이 수는 약간 문제수 같네요. 앞서 몇 번의 전투가 있었지만 하변 부근이 최대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20초) 하나, 둘, 한 발 셋, 더 가지 않고 넷, 움츠렸던 게 다섯, 흙에게 좀 문제가 여섯, 될 수도 있겠네요. 일곱. 네. 여덟, 그냥 평범하게 두네요. 길게만 가자 하는 것이 이용찬 7단의 생각이고요. 원래 신민준 초단의 기풍은 짧고 네. 굵게 끝내는 바둑입니다. 둘, 셋, 넷, 흙이 다섯, 길게 가자고 여섯, 한다는 건 일곱, 지금 국면에 여덟.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재미있는 것이 지금 두는 수법을 보면 두 대국자 모두 현재 국면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서로 둘만하다고 보는 거군요. 네. 뭐 서로 유리할 수는 없는 게 바둑인데 그렇게 본다면 두 선수의 20초. 기풍에 맞게 하나, 각각 짜여졌다고 둘, 봐야겠네요. 셋, 넷, 그렇죠. 다섯, 신민준 초단은 여섯, 본인의 기풍과는 일곱,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여덟, 초반에 좀 아홉, 득점을 올렸다고 열. 생각을 하고 있고 흙, 이용찬 두 번 7단은 남았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기풍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하변 쪽도 굉장히 얇죠. 흙의 눈목자 사이를 백이 3선으로 가르고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러고 갈라가나요? 흙이 뭔가 공격을 해야 하는 바둑이 아니었다면 하변을 한 수 들여서 지키는 것도 가치가 있었을까요? 네, 지금은 하변 쪽을 지키는 수가 오히려 일반적인 발상이었는데요. 네. 20초. 흙이 처음으로 하나,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셋, 넷, 여기서 백이 하변을 다섯, 침입한다면 여섯, 난장판이 되죠. 일곱, 여덟. 가겠죠, 아홉. 신민준 초단. 가네요. 네. 이제는 지금까지 평범한과는 거리가 먼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뭐 백에게는 하변 침입이 보이는 자리였는데요. 이용찬 7단이 그 자리를 두고도 먼저 공격을 했어요. 20초. 하나, 이용찬 둘, 7단이 공격을 갈 넷, 생각이라면 다섯, 여섯, 사실 일곱, 우하기에 그 날일자 여덟, 교환은 악수입니다. 아홉. 그 교환을 했기 때문에 흙에게 괜한 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하변 쪽은 더 어지러워지겠습니다. 잠시 살펴보시죠. 자, 여기서 다시 공격을 갔어요. 네. 이수는 네.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한 칸 띄거나 해서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처음으로 강수를 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이 교환이 없어야 합니다. 이 교환이 없어서 3-3 들어가는 뒷맛이 있어야 네.
이쪽을 들어갔을 때 쉽게 한 점을 버릴 수 있죠. 이 한 점을 버리고 나서 뒷맛을 노려야 하는 형국인데 지금은 교환을 해두었기 때문에 흙이 싸우기가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네, 이 가치가 커졌습니다. 네. 지금도 이쪽을 막는다면 이곳을 밀고 올라와서 이 교환이 없었다면 쉽게 이렇게 버릴 수 있었는데요. 네. 젖혀서 잇고 이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늘거나 해서 바꿔치기 양상이었는데 지금 이 교환으로 인해서 귀 쪽의 맛이 다 없어졌습니다. 네. 지금은 좀 버리기 힘든 돌이 되었고 그래서 실전에서도 위로 막았습니다. 백이 넘어갔을 때 이때가 문제입니다. 흙이 과연 이 젖히는 수가 되는가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은 딱 이 백 한 점이 좋은 자리에 가 있습니다. 끊어서 네. 된다면 이쪽을 젖혀갑니다. 끊는 것은 쉽게 축이고요. 지금은 걸리고요. 위로 젖히는 수가 최강수인데 네. 있고 이쪽을 끊어서 밀어 올릴 때 단수를 친다면 지었을 때 안 받을 수 없고요. 딱 이 한 점이 좋은 위치에 가 있죠. 그렇네요. 그 수로 인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 젖히는 수는 안 되고요. 네, 젖히는 수는 잘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흙도 이쪽을 치받아서 두어야 하는데 네. 백이 치받고 흙이 또 지킨다고 보면 이 가르고 나갔던 수가 조금 머쓱해졌습니다. 공격하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집으로 많이 손해를 봤죠. 네. 이용찬 7단이 공격을 가려면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갈랐어야 하고 쉽게 둘 거라면 이 교환을 한 이상 그냥 받아두는 수가 무난했는데 약간 스텝이 엉킨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이용찬 7단 작전상의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진 수순 보시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이용찬 7단 초읽기 한 번을 사용합니다. 역시 그냥 뒤로 물러나는 건 마음에 들지가 않는데요. 네. 그래도 물러나는 수 이외에는 잘 보이진 않는데요. 뒤로 치받아서 괜찮았다면 그냥 치받았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금 전에 그 수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백이 끊었을 때 대책이 있나요? 네, 이용찬 7단이 어떤 작전일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수는 아닌데요. 네, 흙의 다음 수가 도저히 안 보이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런 수가 있나요? 일단 상상을 초월하는 한 수가 나왔습니다. 정말 떠올리기 쉽지 않은 수인데요. 이용찬 7단 어떤 수읽기를 하고 있을지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 젖혀서 도대체 어떻게 둘 생각일까 궁금했는데요. 네, 이 수는 정말 기상천외한 한 수이네요. 네. 무슨 뜻인가요? 이 수는 일단 막아달라는 거죠. 네. 막으면 그때 이어서 아까와 같이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왔을 때 아까는 이 교환이 없어서 백이 세 수였죠. 지금은 두 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면 당장 걸리게 되죠. 백이 안 되는군요. 그래서 막는 수는 안 되고요. 네. 실전에도 끊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문제예요. 끊고 네. 잡으면 잘 대책이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두죠? 흙의 최강수라면 단수 치는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젖혀도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뒷수가 세수가 되었습니다. 그냥 조이면요? 먼저 흙이 이쪽을 넣는 것은 네. 한 수 부족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으면 한 수 부족입니다. 역시 이건 흙이 안 되는 모양이고요. 결국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네. 치받는 수뿐인데요. 글쎄요, 이때 백이 따내고 끊어갈지 아니면 밀고 끊어갈지 이 끊는 수를 두었을 때 그 수상전이 어렵습니다. 단수 치고 뭐 이런 자리까지는 선수가 될까요? 밀고 끊어간다면 네. 과연 흙이 이 양쪽을 모두 돌보면서 하변과 수상전을 갈 수 있을지. 모양상은 약간 흙이 무리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용찬 7단이 고심 끝에 최강수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승부가 나겠습니다. 신민준 초단도 이 수는 예상을 못했겠죠? 이 수는 정말 평범한 수익기로는 절대 떠올릴 수 있는 발상이 아니고요. 네. 이 수 자체가 뭐 그다지 좋은 수법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워낙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용찬 7단도 웬만한 수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네. 최강으로 버텼습니다. 네. 자, 이용찬 7단이 비상수단을 들고 나왔습니다. 신민준 초단은 어떻게 받아칠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때가 문제예요. 흙도 치받는 수 이외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서 그쪽으로 단수를 치고 한 점을 따내겠다는 수법을 택하네요. 네. 결국은 수상전으로 가야 하는데 이제 어떤 수상전으로 갈지 그것을 백이 마지막. 고민했고 하나, 둘, 이 셋, 수상전에서 넷, 어느 한쪽은 다섯, 크게 타격을 입을 것 여섯, 같은데요. 일곱. 네, 지금 돌이 서로 막 끊고 있기 때문에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흙이 3점을 넘어갈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선을 젖혀서 뒤로 돌려치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백의 수가 길어요. 네, 지금 이용찬 7단의 위기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흙이 대책이 없는데요. 네. 자, 아까 이 선에 젖히는 수처럼 또 한 번 마지막. 좀 기발한 하나, 수를 들고 나올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용찬 7단에게 좋은 길이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어떤 수단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저는 밑으로 단수 치는 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행이 되고 보니까 이 진행이 더 좋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젖히고 끊을 때 뭐 당장은 교환을 안 하겠습니다만 네. 이런 식의 선수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 백돌의 수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길죠. 실전에 이쪽을 단수 치고 네. 나갔는데 이 단수 친 수로 인해서 위쪽의 흑돌은 거의 살아 있습니다.
결국 이 아래쪽과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승부인데 쉽게 메꿔 들어가 보죠. 흑도 지금은 이수보다는 이수가 더 좋습니다. 먼저 그쪽을 해야 될까요? 네, 어차피 백이 돌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교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백이 먼저 이쪽에 돌려치는 수순을 하고 뭐 이 자리는 교환이 되고요. 네. 여기서 막아간다면 단순히 메운다면 지금 메우면 손을 빼도 잡혀 있습니다. 네. 네. 수상전이 꽤 여유가 있죠. 그러면 다른 수단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다른 수도 잘 안 보이는데요. 이쪽 아래쪽에 수상전이 안 된다면 네. 이곳을 돌파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전부 백의 강한 돌이고 또 돌파를 하는 순간 이제는 이 부분의 흑돌이 위험해집니다. 네, 지금은 이용찬 7단이 좀 위기 상황이고 네. 거슬러 올라가서 역시 저치인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용찬 7단 평범한 수단으로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뭔가 묘수가 다섯, 필요한 장면인데요. 여섯, 일곱, 여덟. 뭐 흑이 뭔가 비틀어 가기에 그렇게 많은 수가 있는 장면은 아니에요. 이 20초. 이용찬 7단이 하변에서 둘, 최대한 수를 짜낸다면 뭐 늘어진 패 정도까지는 잘하면 만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우아기 쪽의 흑돌이 거의 잡혔기 때문에 마지막 중앙 쪽에 하나, 백돌을 잡은 둘, 것이 꽤 커야 셋, 하는데 지금은 네, 그런 네. 상황도 아니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한 칸 뛴 그 부분을 흑이 한 번 더 막아서 그쪽의 백돌을 모두 잡는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이 선을 젖혀서 돌려치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흑이 백을 잡은 것은 10집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앞서 말씀드린 윗선을 내려서는 수는 부분적으로 수상전의 맥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수상전이 안 되는 그림이었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신민준 초단이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 바둑은 좀 침착하게 둔다, 두텁게 둔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승부처가 되니까 한순간의 번뜩임으로 상대를 네. 제압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우하기는 살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거의 잡혔다고 봐야죠. 물론 최대한 버틴다면 백이 이 마지막 선을 막아갈 때 하나, 1선을 둘, 젖히고 셋, 막으면 한 점을 때려서 다섯, 늘어진 패로 버티는 여섯, 뒷맛은 있습니다만 일곱, 여덟. 그 자체가 흑이 괴롭습니다.
원래 하변은 흙의 모양이었는데 네. 그 부분이 전부 파괴가 되었고 오히려 중앙의 흙집보다 흙돌을 잡은 백집이 훨씬 많이 나게 되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거의 당연한 자리인데 두 선수 모두 그 후회 수읽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분전 접전에서 크게 당한 이용찬 7단으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반격을 해야 할지 좀 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아도 흙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네요. 네, 마지막 하나, 이제 와선 흙이 기대를 셋,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넷, 좌측 다섯, 백의 열부음을 찔러 여섯, 들어간 수밖에 없는데요. 일곱. 네. 약간의 뒷맛은 있습니다만 저 정도면 거의 흙돌이 잡혔습니다. 좌측 백을 압박하기에는 좀 울타리가 없긴 한데요. 네. 그래도 최대한 둘, 노려봐야겠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막는 것까지 두네요. 흙이 끊어갈 수는 있는데 네. 보통 때라면 무리지만 지금은 불리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물러서서 지키는 게 셋, 보통이었을까요? 다섯, 보통은 여섯, 호구를 치지 않았어야죠. 일곱, 여덟. 네, 지금은 뭐 흙의 입장에서는 2판 4판입니다. 하변에서 워낙 크게 당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저런 식으로 두어야 합니다. 신민준 초단은 미리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확실하게 정돈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마지막 하나, 뭐 얇은 둘, 곳이 그곳뿐이기 때문에 상대가 이쪽으로 올 다섯, 거라고는 예상을 여섯. 했겠죠. 네, 일곱, 여덟. 어쨌든 끊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 수가 절묘합니다. 이용찬 7단 중앙 쪽 큰 노림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하변 쪽의 접전을 설명을 드리면 네. 이 부분의 흙집이 거의 10집, 또 이쪽에 15집, 한 25집은 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한 점 정도까지는 제압을 할 수 있습니다만 네. 한 25집 정도 났습니다. 이 백도를 잡았다고 치고 25집이에요. 그렇다면 흙집은 늘어나는 것이 없죠. 이곳에 백집이 늘어난 것만큼 손해봤습니다. 너무 많이 당했네요. 체감상으로는 네. 한 15집은 손해본 것 같아요. 15집 손해라면 거의 승부가 났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찬 7단으로서는 지금 전체 국면을 둘러봐도 흙이 백의 열붐을 찔러갈 때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이 최후의 승부수입니다. 이제는 최강으로 두어갈 수밖에 없어요. 백이 그냥 한 칸을 띄면 네. 안전은 하죠. 찌르면 이쪽을 쌍립을 써서 다 연결은 되는데요. 네, 연결은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두어 간다면 흙도 뭔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격하고 여차하면 이곳에 벽이 생기는 순간 이 부분에 백돌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이 이용찬 7단의 노림이었는데 이제는 백이 뭐 크게 탄력이 있는 모양도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전에 막아갔죠. 이수가 가능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이수는 흙이 끊지 못한다면 단수를 치고 네. 뭐 끊는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선수이고요. 또 이런 호구 치는 수, 안형이 풍부합니다. 결국 이 막아가는 이수가 가능하다면 마지막 승착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용찬 7단도 불리하기 때문에 내친 걸음입니다. 왕 끊을 수 없는 장면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 수가 네. 절묘합니다. 뭐 잡혀있던 돌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이 수가 절묘한 이유는 백도 약점이 보이고 어떤 수가 있을까 싶지만 네. 이을 때 장문이에요. 흑 4점이 잡혔습니다. 양쪽으로 뭐 아무것도 안 걸리나요? 이쪽을 끊어도 네. 이으면 또 장문이죠. 이쪽을 나와 끊어도 한 수 부족이고 이쪽도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 잡혔어요. 이렇게 열부 모양이 완벽하게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백돌이 네. 사실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쪽의 3점도 거의 썩은 돌, 네. 또 이 3점도 불필요한 돌로 생각이 되는데 또 이 부분도 약간 엷어 보이고요. 절묘하게 지금 장문을 형성하고 있어서 결국 이용찬 7단이 후퇴를 하고 잡으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둔다던가 해서 받을 때 또는 이런 식으로 두고 받을 때 뭐 이렇게 씌어가야 하는데 이제는 백이 살게만 하면 바둑이 끝났습니다. 중앙을 잡고 있던 모양도 다 연결이 됐고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용찬 7단도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네. 자, 이용찬 7단 최강으로 버텨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절묘한 모양이 됐네요. 마지막. 네. 하나, 둘, 실전에서 넷, 이런 모양으로 다섯, 딱 장문이 되는 여섯, 걸 발견했을 때 일곱, 참 운도 여덟, 없다 이런 생각 들 것 아홉. 같아요. 그렇죠. 이용찬 7단 안 그래도 바둑이 잘 안 풀리고 있었는데 하필 그 부분이 또 장문이 되니까 괴롭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지금 날짜도 여섯, 백이 2점을 일곱, 단수치고 여덟, 계속 약점을 찔러 들어가도 뭔가 흙이 얇아 보였는데 네, 뭐 저렇게 두어도 비슷합니다. 흙이 중앙을 받을 때 반대편 쪽으로 건너붙여 끊는 수가 있어서 부분적으로도 백이 잘 잡히는 형태가 아니고 네. 또 흙의 약점을 노려도 지금은 마지막 이용찬 7단이 위기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흙의 모양이 사납죠. 그리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백돌이 호구 자세가 되어서는 바깥쪽에서 어떤 수가 없다고 해도 안에서 자체로 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흙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네. 참 괴롭네요. 깔끔하게 봉쇄가 되지도 않고요. 네. 이십 초. 하나, 둘, 또 하필 그 자리까지 선수가 되고 있죠. 네, 이용찬 7단이 속으로 하필이라는 그 단어를 안 쓸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백돌들이 둘, 아주 얇아 셋, 보였는데 정말 딱 필요한 자리들만 딱딱딱 여섯, 가 있어요. 네. 일곱, 여덟. 가는 곳마다 흑돌은 공배가 채워져서 자충이 되어 있고 백돌은 절묘하게 활용이 되고요. 네, 지금은 흑이 백을 잡으러 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지만 오히려 흑의 마지막. 안녕을 걱정해야 하나,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용찬 7단이 마지막으로
노림을 품을 수 있는 자리가 네. 하변 쪽 수상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어차피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쉽진 않고요. 역습을 갖지만 점점 손실만 커지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끝까지 강하게 듭니다. 유리에도 저렇게 강하게 두는 것이 제가 평소에 느꼈던 신민준 초단의 바둑 기질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용찬 7단 계속 버티고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 좀 해볼 때가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대위기 상황입니다. 네. 또 절묘하게 백이 이쪽을 두는 것이 선수가 되어서 여기까지 돼요, 또. 네.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뒤로 들고 나를자로 씌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뭐 흙이 굉장히 곤란하죠. 네. 또 이쪽도 단수가 선수라서 알고 보면 자충의 형태예요. 미는 것도 반선수고요. 원래 이 돌들이 이쪽을 내준 대신에 중앙을 잡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 네. 이용찬 7단이 마지막으로 노려야 할 부분은 이곳의 수를 늘리고 나서 지금 단순하게 수상전 가는 것은 한 수 부족입니다. 이제 흙이 버티는 수는 네. 이쪽을 젖히고 단수 칠 때 이렇게 따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패를 계속 버티고 백이 후퇴하면 그때 따내서 뭔가 패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체로 한 수 늘어진 패가 되고 또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백의 수가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이곳을 네 수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이곳 한 수 늘어진 패를 버텨야 합니다. 이 패는 또 나중 문제네요. 네. 그리고 이 패가 된다고 해도 네. 어차피 흙진영이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뭐 흙이 크게 낙은 없고요. 지금은 거의 승부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용찬 7단 위기 상황입니다. 마지막 좀 버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백이 그렇게 두터운 모양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흙이 이렇게 몰리는 모양이 됐을까요? 이용찬 7단이 한번 하변에서 흔들린 이후에 계속해서 스텝이 엉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순간의 판단 여섯, 미스가 일곱, 바둑을 여덟, 돌이킬 수 없게 아홉. 만들었습니다. 네, 이용찬 7단에 무리가 마지막. 있었다고는 하지만 하나, 신민준 초단이 둘, 그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수읽기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네, 흑도를 안에서 살리긴 어려워졌는데요. 네. 만약에 신민준 초단이 이 마지막. 바둑 이대로 승리한다면 둘, 다음 대국 셋, 김지석 구단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섯, 대결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그런 바둑이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신민준 초단이 열세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대구 내용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체로 마지막 하나, 흑의 수가 몇 둘. 수 없습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를 늘려야 패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도 잘 늘어나지 않는 형태이고요. 네. 흑이 최소한 5수는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뭐 20수. 4수 정도입니다.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발자국 못 나가죠? 네, 지금은 바로 백이 수를 메우면 흑의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이 갈 데가 없습니다. 네, 이용천 7단 서두르지 않고 마지막 침착한 것이 하나. 이용천 7단의 장점인데 오늘은 네. 중반에 한순간에 판단 미스로 무리를 한 것이 패인입니다. 자, 여기서 포기를 합니다. 더 이상은 해볼 데가 없죠. 하변 쪽으로 가장 먼저 손이 가는데요. 위로 막지 않고 아래서 막는 게 어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신민준 초단, 이용찬 7단에게 승리하면서 승자 2회전에 진출했습니다. 이용찬 7단은 1회전에서 패했기 때문에 패자조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고요. 네. 네, 신민준 초단 오늘 강약 조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선수가 이제 99년생입니다. 네.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 중반에 이렇게 잘 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뭔가 흑이 해볼 수가 없었어요. 네, 좀 더 전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복귀 장면에서도 지금 이 모양이 나왔었는데요. 네. 하변이 최대의 승부처였죠. 네. 역시 애초에 흑이 미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일자로 나오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네. 지금은 흑이 백도를 압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는 너무 느슨한 네.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라도 이 교환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네, 좀 스텝이 엉키게 된 것이 네.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침입에 대해서 위로 누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 교환이 없다면 네. 3-3의 맛이 있어서 좀 가벼웠죠. 그냥 갔다면 훨씬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때는 아마 백도 이 침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랬던 것이 실전에 이 교환이 있다 보니까 나올 때 이 침입이 가능해졌고 네. 복귀 때 이 수를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교환이 된 이상 이미 가치가 너무 큽니다. 실전은 어쩔 수 없어 보이고요. 네. 네. 여기서 그래도 치받고 장기전으로 갔어야 하는데 이쪽을 둔 것이 마지막 패착입니다. 네. 네, 아주 기상천외한 수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실전에 드러났듯이 무리였고요. 치받고 네.
네. 이쪽을 끊으니까 백은 뒤에서 돌리는 수가 있어서 굉장히 수가 긴데 반해 흙은 이 양쪽을 모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라도 뭐 방법이 없었을까요? 지금은 이 축으로 잡는 것과 막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네. 흙이 다른 수는 잘 떠오르지 않고요. 그냥 한 칸 뛰는 것이 조금 더 나았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미 흙이 걸린 형태입니다. 네. 실전에서는 완벽하게 걸렸죠. 뭐 실전에서는 이렇게 두고 또 이곳에 돌리는 것이 전부 선수가 되어서 네. 이쪽 교환을 먼저 했죠. 이렇게 되고 나서 전부 돌리고 단수 치고 나서 이쪽을 제압을 하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잡혔고 네. 흑진영에서 흙이 얻은 것이라고는 이 3점 정도? 그 정도는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쪽을 찔러갔습니다만 네. 결국 신민준 초단의 정확한 응수에 말려서 이용찬 7단이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또 이용찬 7단 절묘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었죠. 네, 어떻게 보면 이용찬 7단이 부분에서 좀 운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네. 그것이 신민준 초단의 정확한 수익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민준 초단 오늘 보여준 내용대로라면 꽤 높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선수 이제 15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높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 KBS 바둑왕전에서 어디까지 네. 치고 올라갈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